네, IS가 시작한 테러인데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터키, 터키와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중국 아주 복잡하게 현대 정치가 얽히고 있습니다. 1초도 안 넘었다는 쪽과 17초나 넘지 않았는 쪽, 그리고 미국이 싫다는 점 이유 때문에 현대판 짜르와 현대판 시황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복잡한 상황 신인균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동아일보 정치부의 하태원 차장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격추됐잖아요. 정말 네. 러시아로선 치욕일 수밖에 없는데, 자, 터키 영공을 넘었다는 이유로 격추됐는데 살아남은 러시아 조종사는 딴 얘기를 하네요. 그 음성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Нет, это исключено. Даже на одну секунду. Нужно понимать, какая скорость у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и какая у истребителей F-16. Если бы нас хотели предупредить, то могли бы показать себя, став на параллельные курсы. А так ничего не было. Да и ракета пришла в хвост нашего самолета внезапно, в принципе. Мы даже визуально ее не наблюдали, чтобы успеть сделать противоракетный маневр. 냉전시대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러시아의 전투기 조종사가 사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맞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참,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네. 그런 화면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에 그 소련이라고 하면은 네. 정말 무엇이든지 다 파괴할 수 있는 네. 그런 무시무시한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소련의 적통을 이어받은 러시아가 네. 저렇게 터키라는 나라에게 사실 터키는 네.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남하를 막던 그 국가였습니다. 네. 그 터키가 과감하게 소련의 적통을 이어받은 러시아를 저렇게 선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은 아까 짜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제 몰락한 짜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두 명의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는데 한 명은 사살됐고 한 명은 살아남아서 네. 저렇게 회견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고 나왔는데 네. 어제 터키는 증거를 제시했고 러시아가 반론을 폈습니다. 현재 이 지도를 갖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요 밑에가 시리아죠. 요 그렇죠. 노란 시리아고 선이 노란 선이 이제 터키고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이 노란 선 부분의 안쪽으로 네. 러시아 수호이 24 전투기가 17초간 들어왔다. 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도 10여 차례 경고 네. 방송을 했다. 들어오지 마라. 그렇죠. 경고 방송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추를 시켰다. 네. 라는 말이고 이 생존한 이 러시아 조종사의 말에 따르면 단 1초도 들어가지 않아서 이 항적은 이렇게 빨간색 이걸 이제 항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경을 왔다가 우회해서 이 말에 따르면 국경을 이렇게 우회해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날다가 절대 노란 선이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을 넘지 않았고 이렇게 가다가 동그라미에서 격추돼서 X에 추락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에 따르면 네. 이 국경 밖 1km 지점에서 격추됐다. 그렇죠. 이렇게요. 네. 거기가 이제 여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터키 말은 국경 안에서 격추가 됐다는 말이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동그라미에서 맞아서 X에 떨어졌다. 그게 그렇습니다. 터키의 주장이네요. 네. 근데요. 이상합니다. 네. 이게 다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첨단 레이더를 통해서 항적이 추적됐기 때문에 러시아산 레이더와 터키산 레이더가 결과가 다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다를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달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려는 것은 과학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항적이나 이것은 조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터키가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는데 상당한 어떤 자료나 증거를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네. 네. 러시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간담이 있을 것이냐 이런 논리를 놓고 보면 네. 터키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제는 터키가 제시한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것과 오늘 러시아가 제시한 것이 전혀 달랐는데 네. 어쨌건 그건 과학이 설명해야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터키에서는요.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터키 주장은 네. 5분 동안에 30초 간격으로 10번 경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터키 정부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러시아 전폭기를 향해 공개 메시지를 내놨던 그 라디오 교신 상황 음성을 공개했다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urkish Air Force speaking on guard. You are approaching Turkish airspace. Change your heading south immediately.
자, 그러니까 저거는요, 자기들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건데, 경고했다는 건데, 그렇죠. 들었다는 흔적은 최소한 저걸로는 안 보이네요. 근데 저 교시는 네. 터키 그 조종사가 네. 자신들의 그 어떤 터키 조종사끼리만 하는 그 통신망이 아니고 예. 공통망으로 하는 겁니다. 즉 항공기, 전투기는 다 이제 공통망이 있거든요. 네. 그 공통망을 통해서 러시아 조종사도 들을 수 있게끔 네. 하는 그 무전이고 네. 저 무전은 그 러시아 조종사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공군기지들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쨌건 그게 영공을 침범했는지는 아닌지는 아직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저 말을 듣긴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들었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무전기를 꺼놓지 않았다면 네. 들었다고 봐야죠. 자, 그래 어쨌건 러시아가 저렇게 격추당했으니 자존심이 상했을 건데 네.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80%라 그래요, 푸틴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대응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이 서부 해안, 여기가 지중해죠. 네. 지중해에 라타키아라는 지역에 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네. 이 라타키아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S-400이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를 했어요. 지대공이면 땅에서 날아가는 지상에서 비행기 향해서 쏘는 거죠.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고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네. 이 S-400이 네. 그들이 발표하는 재원에 따르면 네.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뭐 미국 할 것 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일 중에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네. 이것을 이 라타키아의 공군기지에 지금 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네. 사정거리가 무려 400km가 됩니다. 네. 400km가 되기 때문에 네. 터키의 남부 지역이 상당 부분 지금 사정권에 들어간다. 따라서 터키가 지금 아까 그 볼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지점에 만약에 어떤 그 초계를 하러 오고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면 여기에서 즉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따라서 터키가 이 남부 지역에서 공군기들이 작전하려면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네. 공군기들은 전투기들은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네. 빨리 날아봐야 마하 1.5, 2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미사일은 마하 5에서 10까지 속도가 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사일이 전투기가 네. 이 미사일에 의해서 클릭만 된다면 네. 바로 격추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터키 영공을 활용한 미국과 터키, 일단 러시아는 터키한테 공격을 당했으니까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 생각해서 모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터키는 나토입니다. 네. 따라서 네. 나토군이 지금 한 30만 명이 네. 그 나토 사령부에 각각 네. 나라들이 이렇게 네. 나토로 보내서 이렇게 나토군이 결성이 돼 있는데 네. 만약에 터키가 그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게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라고 네. 판단되면 나토군은 다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터키군마저도 네. 사실은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직접적인 전쟁을 하려고 군사력을 양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러시아 전투기에 그 미사일을 쏘긴 좀 힘든데 터키도 나름 자신만만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터키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미사일로 지대지 미사일로 그냥 멀리서 때린다든지 네. 아니면 방금처럼 뭐 전투기를 멀리서 공격한다든지 이런 정도 괴롭히는 정도 수준 외에는 네. 실제적으로 지상전을 해서 그 이스탄불을 점령해서 네. 정권을 교체시킨다든지 네. 이런 일은 할 수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것이요. 이제 과학의 영역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저 주변국들도 다 러시아 비행기와 터키 비행기 항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 관리가 익명을 전제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터키 영공 들어간 건 맞다고 얘기했는데 네. 중국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항상 지금 패권 경쟁을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러시아와 화평 사명 훈련이라고 하는 네. 해마다 네. 초대형 초대 규모의 그런 군사 훈련을 같이 할 정도로 러시아와 최근에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특히 네.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군사 무기 체계에 러시아의 기술이 다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중국이 조금 더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일단 터키가 주장한 것 관련해서 러시아가 부인을 했는데 중국은 러시아 주장 믿을 수밖에 없다 하고 러시아 편을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네. 직접 시진핑이나 이런 네. 어떤 외교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옳다, 미국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환추시보란 관영 매체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승복하기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러시아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무게추를 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나라 머릿수를 좀 센 것 같아요.
자, 현재 러시아랑 아주 독재 정권으로 악명이 높은 시리아 정권 딱 두 나라만 자기들끼리 편을 먹었고 이 두 나라의 행태에 수많은 나라가 반대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좀 편을 갈라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We've got a coalition of 65 countries. Russia right now is a coalition of two, Iran and Russia, supporting Assad. 자, 그러면요. 일단 중국이 뭐 대놓고 러시아를 편들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슬쩍 했거든요. 저는 자꾸 천안함 생각이 나네요. 천안함 폭침 때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는 네. 여기서 더 조사해봐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네. 바로 지난주가 또 연평도 포격도발 5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상호 포격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네.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상호 포격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 북한의 포격 도발에 우리가 응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쐈을 뿐이다. 그렇죠. 서로 잘못이 있는 거죠. 서로 그냥 상호 포격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뭐 지금 무역 교류도 많고 경제 뭐 정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아직은 우리와는 반대쪽에 서 있고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터키도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받아서 네. 대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네.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무역을 하고 있지만 네. 군사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대척점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번은 터키 앞으로 뭐 과학적인 근거가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터키는 물론 주변국들이 레이더로 러시아 전폭기가 국경 항공 영공 넘은 것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과학적 근거를 놓고 얘기를 해도 글쎄 하태원 차장 이제 외교부 출입하면서 외교관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중국과 러시아는 과학적 근거를 딱 대도 잘 수용이 안 되나 보죠. 근데 중국이 내놓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내놓은 어떤 그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자기네들은 절대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터키 쪽에서는 분명히 침범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국제법에서 이걸 규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과 강대국이 맞부딪힐 때는 결국에는 어떤 타협점 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자, 미국과 러시아가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결국 터키의 이익을 약간 침해하는 선에서 어떤 식의 어떤 타협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참 관점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S가 파리에 테러를 감행하면서 시작된 건데 이게 터키와 러시아와 중국, 중국과 미국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IS를 둘러싸고도 네. 국제 정치적으로도 방금 뭐 시리아, 이란, 러시아가 지금 엮여 있지 않습니까? 다 또 시아파 국가들이에요. 네. 그리고 IS는 또 순위파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또 그럼 그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의 시리아 정부를 돕는다고 가서 IS를 폭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까지도 같이 양쪽을 폭격해서 IS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 아사드 정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폭격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비난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터키가 지원하고 있는 투르크멘족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북부 지역의 부족들을 지금 러시아가 폭격하는 것을 터키가 두고 볼 수 없다. 네. 우리 동족인데 해서 지금 격추시켜버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냉전 때 쓰러졌던 러시아 불공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중국의 판다와 손을 잡고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복잡해지는 국제정치, 이 테러의 위협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이 상황 좀 유한미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나라박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인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